먹비티 씨, 오늘 세련된 머리를 해드릴까요? 제니는 거울을 보면서 그녀의 고객에게 쾌활하게 물었습니다. 그 노인은 단지 잡담을 하러 미용실에 오곤 했는데 실제로는 머리를 자를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제니는 그의 머리였습니다. 유일한 친구이자 그는 미용실에 들러 그녀와 몇 마디 말을 나누었습니다. 젊은 여성은 항상 친절했고 노인의 차 한 잔을 결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대화를 계속할 수 있었고 또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에마어 먹비티 당신은 우리 제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내 조카에게 제니는 수줍음이 많지만 완벽한 남자야. 맹세컨대 왜 스스로 아내를 찾지 못하는지. 다른 여자들이 그를 놀렸어. 어쩌면 그가 못생겼거나 장애가 있을 수도 있지. 아니, 그는 건강해. 로버트는 좋은 남자이고 전혀 비뚤어지지 않아서 그는 건강이 충분해. 3명이서 소방관으로 일하는 그는 여자를 보자마자 말문이 막히고 두 마디도 못하는 여자 빼고는 모든 면에서 용감하지만 남자들이 아름다운 말로 다가가는 건 좋아하지 않나? 맞아요, 맥비티. 시제니가 웃었어요. 우리 여자들은 어떤 여자 남자가 꿀을 쏟을 때 그렇게 바보가 됩니다. 어쩌면 당신의 로버트는 좋은 사람일지도 모르지만 용서해주세요. 나는 그를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아직 내 자신의 운명을 찾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혼자서 왕자님을 찾아 첫눈에 반하고 싶고 나중에 후회할지도 모르지만 꽃과 구의 레스토랑 부드러운 말 많은 아름다운 말들과 함께 내 인생에서 적어도 한 번은 열정적인 로맨스를 갖고 싶습니다. 거짓말로 밝혀져도 늙어서 기억난다는 걸. 넌 바보야. 늙은이가 기침을 했더니 제대로 대답도 안 하는 말 많은 로퍼를 쫓아다니고 착하고 진지한 남자들은 제외. 에마오 맥버티는 끙끙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 머리를 자른 후 더 젊어진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제니에게 몸을 돌렸습니다. 당신은 황금손 딸이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친척을 만나고 싶지 않다면 그게 맞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런 친척인데 어쨌든 이제 갈게. 맥비티 씨는 잘 갔다고. 미장원은 잘 나갔어. 빨리 제니한테 가야 돼.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화내지 마. 얘들아, 나 조금 일찍 가서 너한테 넘겨줄게. 제니가 문 뒤로 사라졌을 때 내 모든 작업은 미용실에 남아있던 여성들이 즉시 그녀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고 왜 모두가 제니에게 가는가? 그녀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예를 들어 이 노인은 어제 왔습니다. 사랑하는 제니는 거기 없었고 말 그대로 다른 모든 고객은 그녀의 것이라고 불평했습니다. 헤더는 키가 큰 40대 여성입니다. 사실입니다. 제니를 미용실에서 내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의 이익은 2배가 될 것입니다. 안젤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미용실에서 일해왔습니다. 제니가 도착한 지 5년이 지났습니다. 내 고객의 절반이 그녀에게 모여들었습니다. 그녀는 머리를 더 잘 깎습니다. 그녀는 평소에 머리를 자를 방법이 없습니다. 그녀는 젊고 예쁩니다. 남자들은 그냥 그녀에게 엔젤러로 바꾸면 됩니다. 아마도 당신이 그들에게 좀 더 부드럽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헤더는 낄낄대지 않고 낄낄거렸습니다. 게다가 당신은 가난한 동네의 미용사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고 항상 숨막힐 정도로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들어보세요. 난 당신 의자에 앉지도 않을 거예요. 어서 헤더, 당신은 대학을 졸업했나요? 고귀한 소녀들인지 부러운 두 여자가 제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그 소녀는 데이트를 위해 서두르고 있었다. 그녀는 최근에 한 남자를 만났다. 스티븐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뜻밖에도 그녀의 시선을 사로잡은 남자는 진지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지만 그는 멧돼지가 아니었고 여자를 구애하는 방법을 알고 제니에게 칭찬을 퍼부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자신의 일에 열정적이지만 항상 그녀를 위해 시간을 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잘생긴 차를 타고 멋진 직업과 수입을 누리고 그것이 바로 제니가 상상했던 것입니다. 꿈에 그리던 남자, 그들은 만난 지 불과 몇 주밖에 안 됐지만 소녀는 이미 왕자를 따라 지구 끝까지 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맥비티 씨는 정말 재밌어요. 제니는 그가 항상 만나려고 하는 노인과의 대화에 대해 생각했어요. 조카와 함께 나를 설정했지만 내가 정말로 그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는 것을 그가 어떻게 알 수 있었습니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스티븐 뿐입니다. 오늘 우리가 식당에 어디로 갈지 아니면 그가 나를 그의 집에 초대할지 궁금합니다. 스티븐과 제니는 빠르게 성장하여 서로 사랑에 빠진 것처럼 보였고 나머지 반쪽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스티번은 제니에게 고급스러운 꽃다발을 선물하고 결국 아름다운 다이아몬드로 장식된 약혼 반지가 담긴 탐나는 상자를 그녀에게 주었습니다. 여자들은 다음날 미용실에서 동료들에게 제니를 자랑했습니다. 내가 결혼하는 것 같아요. 스티븐이 나에게 프러포즈했습니다. 순진한 소녀는 자신의 기쁨과 행복이 질투심 많은 동료들에게 신나게 수다를 떨며 짜증이 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다가오는 결혼식에 대해 그리고 그 증거로 보석이 박힌 반지를 모두에게 보여줬는데 이 바보가 왜 그렇게 운이 좋은 걸까. 헤더와 안젤라가 악의적으로 속삭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부자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의심할 여지 없이 마녀임에 틀림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떠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녀의 고객을 확보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 부자 남자는 곧 그녀를 떠날 것입니다. 이 부자 남자들은 모두 똑같습니다. 그들은 젊은 몸을 사용하고 스스로 새로운 아름다움을 찾습니다. 하지만 제니는 가십을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듣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와 그녀는 말 그대로 그녀의 행복에 의기양양해졌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것이 잘못되어 그녀가 항상 살아온 이 끝없이 어두운 터널의 끝에서 누군가가 불을 켜주기를 기다리기도 멈춘 후에 마침내 밝은 빛이 그녀의 삶에 들어왔습니다. 매우 단순하고 가난한 삶. 그녀의 아버지는 그녀가 3살 때 가족을 떠났고 그녀의 어머니는 그녀를 혼자 키웠습니다. 그들은 인구가 밀집된 고층 건물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제니는 16살이 되었을 때 미용 과정을 마치고 모든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몇 달 동안 번 돈은 더 나은 동네에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주택은 16년 동안 이전 아파트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처음으로 이 아파트에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그다지 붐비지 않는 건물에는 아무도 그녀 위에 맴돌지 않았고 그들은 한밤중에 벽바로 뒤에서 말다툼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니는 이제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를 위해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니의 어머니가 처음에 아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녀의 잦은 질병에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지만 6개월 후 의사들은 그녀에게 끔찍한 암이라는 진단을 내렸고 모든 것이 다시 내리막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 제니는 어머니의 치료를 위해 뭔가를 벌려고 미친 듯이 일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1년 후 그 소녀를 완전히 혼자 남겨두고 그녀가 사랑하는 일은 제니를 외로움에서 구해주었습니다. 제니는 사람들의 머리를 자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사랑과 큰 열정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꼈고 직장에서 항상 기쁨으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동안 아웃사이더 중 어느 누구도 웃는 친절한 소녀가 스티븐 제니를 만날 때까지 내면이 슬프고 불행하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든 남자와의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하거나 스스로 부양하고 싶지 않은 게으른 뼈대를 끊임없이 만났습니다. 자유를 지배하고 싶어하는 부모나 남자들에게 매달리는 것을 선호합니다. 마지막 구혼자 중 한 명인 제니를 사랑하는 사람은 제니가 기다리지 않은 일로 그를 기쁘게 할 수 없다면 파트너를 2번 이상 이겼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차례가 되었고 그와의 모든 관계가 중단되었지만 그녀가 남자들에게 거의 완전히 실망했을 때 스티브는 어느 날 밤 그녀가 꿈꾸던 남자가 아니 차라리 하얀 메르세데스를 타고 지평선에 나타났고 이제 그는 그녀에게 행복한 제안을 했고 제니는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에서 약혼자와 함께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의 부모님을 알게 되었고 그의 어머니 제니와 공통 언어도 찾았습니다. 제가 의사라는 걸 알죠? 전에 2분 모두 건강검진을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결혼식 당신은 미래의 가족이고 내 생각에는 당신의 계획에 자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녀를 갖는 문제에 의식적으로 접근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모든 함정을 알기 위해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니는 미래의 압박으로 인해 약간 겁이 났습니다. 시어머니 그런데 스티브는 그냥 웃었어요. 제니 우리 엄마는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만의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건 가장 무해한 것 중 하나예요. 솔직하게 검사를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엄마가 도와주실 거예요. 이것으로 그녀는 클리닉에 많은 지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최고 수준에서 우리를 위해 뭔가를 준비할 것입니다. 제니는 특히 그녀의 시어머니가 어떤 면에서 옳았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에 미래의 시댁 사람들과 논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넌 완전 건강하고 엄마이자 의사로서 축복을 해줄 수 있어. 시어머니는 잠시 후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니는 그 교활한 여자를 별로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소를 지으며 대답하려고 노력했다. 결혼식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고 신부의 생각은 그날 저녁 늦게 있을 축하 행사를 준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스티븐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긴 하루를 보낸 후 샤워를 하고 있었고 제니는 침대에 누워 소셜미디어 페이지를 스크롤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티븐의 휴대폰에서 제니가 진동했습니다. 우연히 화면을 보다가 한 소녀의 번호와 사진을 보았다. 뭔가 날카롭고 차가운 것이 그녀의 마음을 꿰뚫었다. 잠시 머뭇거린 끝에 그녀는 스테판의 휴대폰을 손에 쥐고 메시지를 열었다. 내 사랑 보고 싶다. 너의 손길이 너무 좋아 보고 싶다. 뜨거운 몸을 끌어안으세요. 눈앞에서 흐려진 글자들. 그녀의 손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떨리기 시작했고 제니는 전화기를 담요 위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녀의 뇌는 방금 읽은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제니는 다시 전화기를 집어들고 그녀가 보낸 모든 메시지를 재빨리 살펴보았습니다. 스티븐의 전화에 왔는데 그녀는 누구입니까? 왜 그녀는 내 스티븐에게 그렇게 폭로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까? 분명히 그는 그녀와 뭔가를 가지고 있거나 적어도 제니가 그녀의 생각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본 모든 것은 그녀의 약혼자가 그녀를 속이고 있었던 한 가지에 대해서만 말했습니다. 이 낯선 사람 자기야. 힘든 하루를 보낸 후 샤워하는 건 천국이야. 제니는 뒤에서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방금 샤워를 마치고 웃는 약혼녀에게 돌아섰고 그녀의 의지에 반하여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티븐은 서프라이즈의 문간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제니의 손에 있는 자신의 휴대폰을 발견하고 갑자기 조용해졌습니다. 소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 여자는 누구입니까? 왜 서로에게 그렇게 공개적인 글을 쓰고 있습니까? 그녀의 휴대폰에 사진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그녀와 자고 있습니까? 그녀는 스티븐을 기대했습니다. 수백 가지 변명을 생각해내고 가능한 한 빨리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 남자는 조용했고 그 침묵은 모든 것을 더욱 무섭게 만들었습니다. 제니는 침대에서 뛰어내려 스티븐의 얼굴에 전화기를 던졌습니다. 그녀가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을 움켜쥐고 뛰쳐나갔습니다. 힙합의 그녀는 배신을 참을 수 없었다. 스티븐이 아니라 그도 아니고 그녀의 삶에 많은 고통이 있었지만 그녀는 그에게서 그런 고통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배신했고 이제 그에 대한 그녀의 믿음은 짓밟혔습니다. 메리, 그녀가 친구에게 전화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당신은 집에 없나요? 메리가 겁에 질려 물었습니다. 제니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고 진취적인 친구는 제니가 울면 안 된다고 결정했습니다. 지금 슬퍼하지만 가장 가까운 바에서 그녀의 슬픔을 긴급히 치료하십시오. 그녀는 제니의 우는 얼굴을 화장하고 알코올 칵테일로 기운을 북돋우기 위해 끌고 갔습니다. 그 염소가 당신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게 그들이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고 싶어하는 전부입니다. 네, 헬릭을 데려가세요. 예를 들어 밖에서 보면 다들 그가 정말 조용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와인이 아니었다면 그 사람이 몇 번이나 나를 미치게 했는지 알잖아요. 지금쯤이면 나도 그 사람에게 미쳐버렸을 거예요. 제니는 친구를 따라 바에 가서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어 잔의 칵테일이 그녀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몇 시간 후 그녀는 메리와 함께 즐겁게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즉시 그들과 합류하기 시작한 티프시 남자들의 농담에 반응하여 크게 낄낄거리며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과 말다툼을 시작했어요. 이 술 취한 바보 때문에 화장을 다 지웠어요. 메리가 제니에게 말했습니다. 나 정신 차리려고 화장실에 갈 거예요. 나와 함께 있나요? 메리는 제니가 나에게 질문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완전히 취해 있었고 그냥 메리가 떠나자마자 술에 취한 남자가 제니에게 다가와 아주 무례하게 그녀를 때리기 시작하자 부정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를 혼자 놔두세요. 제니가 무례한 남자 옆에 갑자기 나타났어요. 아가씨 집까지 데려다 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즐거웠던 것 같아요. 술을 조금만 더 마시면 기분이 더 나빠질 거예요. 낯선 사람이 조심스럽게 제니를 안고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전화할게요. 택시야. 잠들기 전에 주소만 말해줘. 그 남자는 제니에게 메리의 주소를 알려주려고 입을 열었지만 낯선 사람을 보자 마음이 바뀌었고 그를 놓아주고 싶지 않아서 그 남자는 마치 자석
같아서 그녀를 위해 그의 넓은 어깨와 강한 팔은 그녀를 너무나 안전하게 안아줬고 그의 목소리는 너무 차분해서 제니는 오늘 밤 그와 함께 있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를 당신 집으로 데려다 주세요. 오늘 밤 갈 곳이 없어요. 그녀는 용기를 내어 그를 안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그녀가 견뎌야 했던 굴욕은 잠시라도 잊으세요. 스티븐에게 복수할 거예요. 그에게 같은 동전으로 갚을 거예요. 안개가 자욱한 뇌를 생각한 제니는 남자의 목에 손을 얹고 그의 입술에 키스를 했습니다. 두 번째로 그녀는 약간의 저항을 느꼈지만 그 남자는 굴복하는 것처럼 보였고 다음날 아침 뜨거운 키스로 응답했습니다. 제니는 어제 낯선 사람의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어제 낯선 사람이 그녀 옆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걸까요? 그녀는 겁에 질려 생각하고 물건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그가 깨어나기 전에 도망쳐야 합니다. 그 남자는 곤히 자고 있었고 그녀가 자신에게 완전히 솔직했다면 그녀는 그를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어젯밤에 그와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약 그들이 다른 상황에서 만났다면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아름다운 로맨스가 있었지만 이제 그는 그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녁 시간을 술집에서 보내고 제니를 처음 만난 낯선 사람과 밤을 보내는 경박한 소녀는 수치심에 불타올랐습니다. 그녀를 진정시킨 유일한 것은 그녀와 그 남자는 아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날 밤에 대해 아무도 알 수 없었지만 그녀는 메리에게 자신을 설명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스티븐의 전화를 듣지 않고 그의 가짜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바의 전화기를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메리와 대화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불쌍한 소녀는 참석자들에게 질문을 한 후 바에서 제니를 찾지 못했을 때 매우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제니가 친구의 실종 신고를 하려고 택시를 타고 남자와 함께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제니가 그녀의 문 앞에 나타났을 때 실제로 스티븐으로부터 약 12통의 전화가 있었고 제니의 휴대폰에는 여러 개의 SMS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건이 그의 전 여자친구라고 그녀에게 확신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약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그에게 문자를 보냈고 그는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감히 그녀를 화나게 하고 그녀의 전화번호를 차단하지 못했지만 이제 그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제니는 필사적이었습니다. 스티븐은 아무 죄도 없었지만 신혼여행 중 몇 주 후에 결혼식 직전에 너무 어리석게 행동했습니다. 제니는 약간의 현기증을 느꼈고 메스꺼움 테스트를 확인했습니다. 그녀가 임신했다는 것은 어느 날 밤의 결과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녀는 스티븐과 더 자주 함께 있었고 그것이 그의 아이였을 가능성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더 중요합니다. 제니는 자신을 진정시키고 그 사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깨어나면 사라져야 할 꿈 같은 밤,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의 안개가 옅게 남아 있었지만 그녀는 제때에 두 아들을 낳고 의사로부터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을 들었던 그날 밤을 결코 잊을 수 없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녀의 쌍둥이는 벌혈액형으로 밝혀졌지만 그녀와 그녀의 남편은 어떤 상황에서도 오를 갖지 않았습니다. 스티븐은 그들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제니의 시어머니가 그랬기 때문에 진실을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의사에게 연락하면 조만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제니는 두 아이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지만 즉시 모든 진실을 말하기로 결정했고 이 여자는 매건 스티븐에 대해 계속 나에게 짜증을 냈습니다. 내가 너를 데리고 내 새끼들과 함께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제니는 친구에 의해 산부인과 병원에서 데려왔다. 4개월은 제니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2달을 지나갔다. 그 시간 동안 아기들은 조금 더 강해졌고 그녀는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보낸 후 스스로 어려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직장으로 돌아와 고객에게는 기쁨을 주고 동료에게는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녀를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 중 한 명은 에마어 먹비티 체인이었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아이들은 잘 지내요. 내 사랑 만나서 정말 기쁘지만 왜 그렇게 일찍 출근하셨나요? 맥비티 씨에게 말할 게 별로 없어요. 좋은 일은 거의 없습니다. 남편과 헤어졌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말하면서 그 사람은 악당으로 밝혀졌습니다.
아냐, 그 사람은 아무것도 탓하지 않아. 그냥 일반적으로 일어난 일이야. 이 이야기는 오랫동안 누구에게도 흥미롭지 않지만 신에게 감사하게도 내 어린아이들이 살아있고 건강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제니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는 것 힘들다는 걸 이해해요. 어린이집에 등록한 게 다행인 거요. 물론 나중에 더 나았을 텐데 다른 방법은 없었어요. 저는 혼자예요. 그러면 고칠 수 있어요. 좋은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제 말을 믿으세요. 그리고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감사하는 고객이 너무 많아서 당신은 우리에게 가족과도 같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미용사 제니와 그녀의 아들들을 위한 팬클럽을 조직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영화배우입니다. 에마와 먹비티 제니는 아마도 수없이 처음으로 웃었을 것입니다. 며칠간 아저씨의 이 말에 마음이 가벼워졌는데 쌍둥이 엄마는 별이 아닌데 그 어떤 별보다도 빛날 거라니까 쉬는 날엔 널 혼자 두지 않기로 했어. 주소 알려주세요. 조카님 제가 방문해서 아이들과 함께 데리러 갈게요. 이번 주 일요일에 우리를 방문하세요. 로버트 조카가 바비큐를 만들 거예요. 우리는 밥을 먹고 수다를 떨고 시골로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로버트가 어떤 종류의 지프를 가지고 있는지 아시나요? 당신의 대가족 전체가 그 차에 들어갈 것입니다. 맥비티 씨. 또 거기에 계십니까? 당신 로버트를 위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 청년이 하루 종일 우리를 즐겁게 해줘야 하는 걸까요? 당신을 그 사람과 연결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나는 단지 당신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는 훌륭한 요리사입니다. 일요일 10시에 당신을 위해 갈 것입니다. 판결은 최종입니다. 항소 없음 호. 내가 40년을 흘릴 수만 있다면 에마의 말했습니다. 먹비티와 그의 사업으로 달려갔더니 미용사 전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노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제니의 조카가 그를 따라가면 그를 놓아주지 않지만 이제 내 아이들과 함께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제니는 손을 흔들었지만 제니는 입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아이들에게 귀여운 옷을 입히는 시간에 맞춰 초인종이 울렸다. 제니는 서둘러 문을 열고 거의 기절할 뻔했다. 맥그리티 씨 옆에는 꿈에 나온 남자가 있었다. 그녀가 그 마법 같은 달콤한 밤을 함께 보냈던 남자였다. 결국 운명을 거부할 수 있는 그녀의 밤 눈물 얼룩진 베개.